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인포멀한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범위도 없고. 지금 20대 한국인들이 쓰는 말을 지방별로, 지역별로 다 조사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끝이 안 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2, 3년 뒤에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포멀한 영어예요. 그리고 영어는 굉장히 동사가 지배하는 언어예요, 또. 그래서 어떤 동사를 내가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또는 그거를 내가 즐겨 사용한다면 그 동사 뒤에 보통 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 지내면서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말하기에 대한 거예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말하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되는데 포멀한 말하기랑 인포멀한 말하기 느낌 되게 다르잖아요. 쓰는 용어들도 엄청나게 다른 언어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인포멀로 가기 시작하면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 되게 많잖아요. 이거 보면은 내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느낌 들 때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인포멀한 언어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범위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한국인들이 쓰는 말을 지방별로, 지역별로 다 조사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끝이 안 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2, 3년 뒤에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포멀한 영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만 알면 돼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건 포멀한 영어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제된 영어로 제대로 표현도 이해도 하지 못한다면은 인포멀한 경우는 눈치로 알아듣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할 가능성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인포멀한 그런 말이라는 거는 보통 구어거든요. 구어는 불규칙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소모품이랑 똑같아요. 많이 쓰면 변하고 교체되고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구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잡히지 않는 실체 없는 무빙 타겟이에요. 움직이는 관역입니다. 대신에 글자로 정제되어 있는 언어들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인포멀한 것은 내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를 하시면 되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국 20대가 하는 표현을 LA부터 시카고까지 다 외운다. 2, 3년 뒤에 애들 그 말 안 써요. 그래서 그건 전혀 아무 의미 없는 학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말하기 공부에서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패턴 드릴링이라든지 맞아요. 네네. 어떤 덩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특정한 문장 구조를 기억해서 살짝 바꾸는 형태 이런 것들도 참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 3, 4학년쯤에 실습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실제 이제 수업 내용 자체가 이제 그거를 시켜보는 거예요. 복지 학생들한테 영어로. 예를 들면 주제를 주고 여기 대해서 너의 생각을 표현해 보라고 하는데 처음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더듬더듬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내가 방금 한 그거를 시간을 잰 다음에 약간 줄여서 요 시간에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은 아까보다 조금 잘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30초, 20초씩 줄여나가면은 나중에 5번, 6번째 됐을 때는 쓰는 단어는 바뀌어요. 그리고 문법 구조, 문장 구조도 똑같진 않은데 거의 제법 준수하게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실제로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아주 증명된 방법이죠. 이거는 약간 설명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뇌에서 어떤 기전으로 그렇게 돌아가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는 건 일단 직관적 사고예요. 직관적 사고. 근데 직관이라는 건 단기 기억과 조금 더 가깝거든요. 네네네. 그 순간만 붙잡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것들을 쓰잖아요. 그럼 뭐가 남냐면은 내가 공통된 모듈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모듈이죠. 그렇죠. 모듈. 근데 얘는 장기 기억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영어가 어순이 다른데 우리말의 어순과 유사성을 이제 반대의 유사성이죠. 발견해요. 어쨌든 뒤집으면 우리말이 되는구나. 얘를 기억을 해서 이제 여기 끝에 있는 구성 엘리멘트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먹었다, I ate 다음에 피자가 올지, 뭐 김밥이 올지, 불고기 올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앞에 문형을 통째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기억이 날아가요. 그렇군요. 기억이 날아가면서 정제가 되고 해마가 그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식이 말하면 기억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진해지는 거네요.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형상은 똑같은데 안에 네. 구성품만 살짝 바뀌는.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 느낄 것 같아요. 같은 내용 한 10번 강의하면 10번째 강의할 때는 약간 졸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세련되면서 네네. 압축적으로 딱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하는 농담도 살짝 변형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임 다 기억하는 거죠. 프레임이 기억하는 거죠. 한편으로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우리가 말하기를 잘하려면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네네. 되겠네요. 내가 맞아요. 네. 그렇게 글을 쓸 수 없단 말하기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만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문법을 다 맞출 수 없어요. 원어민들도 몇 문장에 한 번씩 실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원어민들도. 그만큼 즉각적으로 인투이티브하게 말을 막 뱉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100% 다 시스템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허물며 이거 외국어인데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된다라는 생각 기본적으로 장착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이 틀려도 되는 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일 때 주어에 동사 S 붙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원어민 아니면 100% 틀려요. 그리고 뭐 시제 가끔 틀리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영어 교수법 이런 거 실습할 때는 절대 교정을 심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걸 틀리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just minor mistake라고 쓰라고 아예 가르쳐요, 교수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 이걸 틀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는 원어민이 아닌 이상 틀리게 돼 있다. 다만 심각하게 건 틀리는 거 있죠. 구조가 아예 나가버렸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아예 그냥 문장 자체가 비문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고쳐야 돼요. 근데 그 사소하게 인칭 수가 틀리는 거 진짜 오케이, 괜찮아요. 네. 말하기는 다른 무엇보다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소통을 위한 직접적인 맞아요. 어떤 도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한 방법과 그 목표는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말을 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어느 순간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이제 방송도 많이 나가고 유튜브 영상도 찍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답이 뭐냐면 글짓기를 많이 해보라고. 정답이네요. 머릿속에 구조를 많이 짜보면 머릿속에 떠오른 프롬프트를 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읽기는 완벽하게는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 사고는 지나갔고 이걸 읽으면서 이제 싱크로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싱크로가 떨어지고 틀리는 거는 개념치 않되 기본적인 구조는 지키려 노력을 하는 거죠. 원칙은 구조를 지키지만 틀려도 괜찮다. 사소한 거다. 그래서 저는 쓰기를 해보고 그 이후에 자꾸 말하기 연습하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템플릿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템플릿을 만들어 그 속에서 바꿔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국어를 쓸 때 우리가 완전 무한정 창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죠. 소개팅 생각해 보시면 나가서 하는 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고 시키는 메뉴만 바뀌지 하는 말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어를 배웠을 때 가장 어려운 경우들이 그 문화적 관습에서 쓰는 템플릿이 있는 대화들을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포들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한국적인 문화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쓰는 말은 한국 사람들끼리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죠. 소개팅 할 때 또는 상견례 할 때 이럴 때 이때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무조건 그 말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화적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영어를 구사하시면서 뭐 이 집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너무 못하겠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거는 나의 평소 영어 실력이 반영된 게 아니라 그 문화에서 사용되는 템플릿을 내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 의견이나 주장,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때의 말하기랑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한 말하기 공부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내 주장을 한다라는 거는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늘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내 주장이 매번 바뀔 수도 없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은 매번 같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금방 템플릿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의 그 화법도 약간은 규칙성을 띠니까. 우리 쓰는 말 다 분석해 보면은 그 사람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맞아요. 비슷하고 구조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들은 언어라는 것은 7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쓰는 언어가 다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이랑 저랑 쓰는 한국말을 따로 떼서 데이터를 내보면 완전 다를 거예요. 즉 이윤규어가 있고 주주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언어는 굉장히 다양한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주장하는 말하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때 쓰는 나만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설명하는 말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 사람마다 묘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있을 거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전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 템플릿을 누가 많이 만들어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템플릿 타고 가시면 되는 거죠. 다만 그 템플릿의 종류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네네. 나의 주장 같은 건 나의 주관적 템플릿으로 끝나지만 그렇죠, 그렇죠. 뉴스라든지 네네네. 보도문이라든지 네네네. 문학이라든지 이런 건 걔들만의 고유의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뉴스 기사 보면 다 똑같아요. 걔들을 먼저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들을 한번 저는 가장 습득의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가 자가복수 리트리버를 해보는 건데 네네네. 일단은 쭉 듣고 내지는 이거를 내가 파악을 읽고 스크립트를 본 다음에 직접 말로 해보고 네네네. 다시 요약해서 한번 해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할 때 굉장히 많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에 그 영어 뉴스 기사만 한 150개 외웠을 때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쉬웠어요. 정해진 구조가 있어요. 그 딱 정해진 구조대로 언제 발생했고 누가 그랬고 왜 그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세이 쓰는데 도움도 되게 많이 되고. 많이 되시고.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전형적인 어떤 템플릿을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 외웠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완전히 습득이 돼가지고 영어권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전개 방식 자체가 그냥 익은 거죠. 그 이제 절차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지도 않고 나오는 거. 우리가 운전을 오래 하면 나중에 처음엔 덜덜 떨면서 하지만 그렇죠. 나중 되면 그냥 전화하면 안 되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 마시는 사람도 있고 잡담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몸이 기억을 하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가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는 한계까지 우리가 자동화를 시킨다고. 맞아요. 그 인지내과학에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 얘기는 성함은 까먹었는데 인간의 진보라는 것은 머리가 기억할 걸 몸이 기억함으로써 달성됐다는 말이 있고. 그거 엄청난 얘기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용량을 이제 딴 데 쓸 수 있게 되니까요. 쓰기도 정말 어렵죠. 우리가 영작을 해보라, 장문을 해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영작하고 장문은 좀 다르다면서요? 영작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짧든 길든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고 장문은 글쓰기죠. 글쓰기. 우리 한국말로 글쓰기도 얼마나 힘든데 영어로 글쓰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사실. 소설을 쓴다든지. 그러면 영작을 위한 학습법은 좀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영작이랑 그 다음에 말하기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템플릿화예요. 템플릿. 그리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랑 동사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거를 실제로도 현장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동사를 하나를 쓰시게 되면 그 앞에 주어를 다 바꿔보게 해요. I, we, he, sh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다 이제 내가 습득이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인칭을 바꿔서 어떻게 쓰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거죠. 머리에 생각을 따로 안 해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되게. 인간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할 거 몸이 기억하니까 손이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굉장히 동사가 지배하는 언어예요, 또. 그래서 어떤 동사를 내가 많이 사용하고 싶다면 또는 그거를 내가 즐겨 사용한다면 그 동사 뒤에 보통 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쓰고 무슨 전치사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특히 독일어랑 영어가 이게 정말 심해요. 그래서 독일어도 보면은 독일어 동사는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까지 묶어서 외우는 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는 독일어는 같은 계열 언어죠.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동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구조를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내가 쓰고 싶을 때는 뒤에 나오는 구조까지를 템플릿으로 통째로 기억을 해서 모듈로까지. 그렇죠. 모듈로 프레포지션까지 기억을 하셔서 자꾸 그 구조로 써 먹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아요. I look for to라고 하지 I look for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사실 논리적인 분석은 불가능해요. 그냥 그렇게 쓰니까. 물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인지언어학적으로 들어간 설명은 가능하지만 언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가 붙어요. 그렇죠. I'm looking forward to having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ing.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거 to 다음에 ing야? 전치사는 관습적인 것도 많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는 접근을 못합니다. 못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모듈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영어 쓰기 할 때 중요한 거겠네요. 전 지금도 계속 영어에서 accuse란 단어 있잖아요. 이게 뭐 기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accuse 그러면 머릿속에 of가 떠올라요,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영작을 하거나 모듈화 시킬 때
하나의 동사만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 내가 영작을 했는데 똑같은 동사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이어나 동의어 같은 것들 많이 알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동사와 같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최대한 많이 아는 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면. 왜냐면 그 무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사랑 같은 구조로 매번 쓰는 동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remind 누구누구 of 뭐 이런 거.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그런 애들만 묶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예전 같으면은 영영사전, 영한사전 봐가지고 밑에 사용법, 그 뭐라 그럴까, 이거 단어 쓰는 어법을 다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AI가 있으니까 이거랑 같은 구조, 뒷구조를 갖는 동사들을 많이 알려줘. 그러면은 바로 나오죠. 요즘에는 훨씬 편해졌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히 혁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언어 능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은 사람을 제가 봤을 땐 초월했다고 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인출하는 게 습득에 도움이 된다는 과정에서는 네네.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쓰기를 직접 해보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모듈을 습득해서 필사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중의 영어책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좋은 면설문 같은 거를 부분을 따가지고 필사해보는 책들도 있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쓰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필사는 또 그 다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에 아마 그 김영하 작가님이 그 필사는 극단적인 느리게 읽기다 이렇게. 느리게 읽기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다 인식하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화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롤랑 바르트 형님이 했던 얘기가 똑같군요. 롤랑 바르트. 그렇죠. 읽기는 쓰기다. 네, 글쓰기의 영도. 제로 디그리.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네네네.